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병 의사는 마음병 환자를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놓아버리지도 말아야 한다.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며 끝까지 이끌어 주자. 이것이 세상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인의 정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교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문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마음병이 있다면 사랑하고 이끌어주어 마음병 치료에 도움을 주어야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드리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대에게 마음병이 있다면 마음병 치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음병이 있을 때는 혼자 치료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지인분이나 이제 친구분들이 옆에서 도와줄 때 치료 효과가 60%나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꼭 가족이나 지인, 친구분들의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증상을 고백하면서 많이 알려진 질환 공황장애.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공황장애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공황장애는 외부 위협이 없는데도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공황장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늘어가고 있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어떤 병이고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과 경쟁 속에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박사님,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이야기할 이제 공황 장애라든지 불안 장애라든지 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나 조울증 등이 있습니다. 네네.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특히 이 공황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 9만 3천 명에서 2019년 15만 9,428명으로 70.5%나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네. 이 마음에 대한, 정신에 대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다양한 정신질환 중 하나인 공황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공황장애는 글자대로 풀어보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마치 어린 새가 이제 둥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이 무섭고 또 당황해하는 것처럼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 공황 장애는 공황 발작과 함께 이 공황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기 불안증의 이제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핵심입니다. 네. 특히 이
극심한 공포감이라든지 죽을 것 같은 예기치 않은 이러한 증상들이 네. 1시간 이내에 지속되는 증상들을 이 공황장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1시간 이내에 진정되고 대부분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진정되기 때문에 네네.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은 이런 신체 증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과호흡이 문제입니다. 예.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우리가 100m를 달리기 했을 때 헐떡거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 막 이런 식으로 예. 이러다 보니까 내 몸 안에 밸런스가 깨지면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오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심장이 계속해서 뛰면서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터질 것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 뭐가 있는 듯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에 가래 같은 게 걸려 있으면서요 숨이 안 쉬어지고 질식할 것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 또 손발이 덜덜 이렇게 떨리면서요. 손이라든지 얼굴에서 진땀이 나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네요. 그렇다면 이 공황장애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발생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충격적인 일이 있은 후에 이러한 예기 불안증, 충격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네네. 공포라든지 이런 게 지속이 되면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오게 됩니다. 충격이 있을 때는 육체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네. 육체적인 충격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순간 중간에 멈추어서 119를 부르는 경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고 나서 공황장애가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충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입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실패하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하나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일을 하거나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실패를 하면서요. 마음의 충격이 뇌에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충격이 쌓이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동의보감의 탈형 실정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하는 중에도 상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이 쌓이는데 이 압박이 충격이 10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충격이 한 10 정도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쌓이는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공황장애는 내 몸이 굉장히 과로하고 소진되어 있을 때요.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은 불이 나지 않았는데 응급 상황이 아닌데 우리 몸에서 응급 상황인 것처럼 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 이제 혼돈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이 몸과 머리, 마음을 쓰는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공황장애는 생각을 너무 많이 골똘히 하는 경우에 이 공황장애가 온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소진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공황장애는 가족력이 있고 유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가족이 이런 공황장애를 겪고 있을 때 나는 현재 공황장애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공황장애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체질 개선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선천적으로 약한 장부를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뭔가 이제 그 급작스러운 공포감이라고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뭐 몸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뭔가 이 자연스러운 불안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 공황장애의 심각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공황장애의 심각성은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발작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예기불안증입니다. 예. 언제 내가 또 이런 공황 발작 증상이 나타날까, 숨이 안 쉬어질까, 내가 죽을 것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철을 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 또 회사에서 내가 어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타났을 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주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네. 그러면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안 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피해가 이제 극심해지는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박사님, 이 공황장애가 정신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 소아청소년기에 이런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에 졸업을 이제 앞두신 분들이 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스트레스로 이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히 2014년도에서 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7,848명에서요. 예. 2019년 18,851명으로 2배가 넘게 이제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교에서 취업을 앞두신 분들의 공황장애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소아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공황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와 또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공황장애 초기에는 뭐랄까요? 이 공황 발작, 가벼운 공황 발작 정도만 있지만 이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쉽게 만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면서요? 이 공황장애의 발생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합병되는 증상이 불안증과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광장공포증,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잘 나가지를 못하게 되고 폐쇄공포증이라든지 고소공포증, 또 사회공포증, 또 시선공포증,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멈추어 버릴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건강 염려증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 공황 장애는 반드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그 첫 번째, 공황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요인이 있습니다. 이 공황 장애는 어느 순간에 예기가 정확하지 않은 날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순간 몸의 이제 음양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과호흡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때 호흡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폐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금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멈추지를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밤 늦게 오후에 카페인이 든 커피라든지 음료를 마시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특히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이 되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꼭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기도 하고 사소하기도 한 요인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악화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공황장애는 의지가 약해서 생긴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라는 얘기 불안과 공황 발작증의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숨을 못 쉴 것 같고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손에서 땀이 나다 보니까요, 내 의지로 제어가 안 되어서 의지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치료하면 더불어 원래 있던 의지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공황장애는 혼자서도 극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분들이나 식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시면요, 치료 효과는 3배, 4배 이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올 수가 있는 병이지 특별히 이상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꼭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빠르게 치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황장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상황을 모면하면 증상이 사라진다. 이 얘기는 이제 그 공황장애가 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 상황을 좀 벗어나면 그 공황장애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얘기 불안증이라는 것은 나의 공황장애가 언제 올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무섭고 두려울 때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때 항상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수학 문제를 한 문제 푼다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 가볍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렸을 때요? 그래서 이제 쭉 줄을 쓰거든요. 그래서 뒤에 쓰면 너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빨리 맞았으면 빨리 맞고 그냥 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있을 때는 내가 자꾸 뭔가 혼자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전철을 탔을 때, 내가 출근한 중에 있게 되면 이럴 때는 행동치료와 같이 겸해서요, 치료를 바로 빨리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정신질환의 치료가 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황장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인이 4가지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처음에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주고 어느 순간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놓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놓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다 그때 한번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넘어지다가
또 자전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큰 충격이 육체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육체적인 충격,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출퇴근하는 중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때 행동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전철로 회사까지 가는데 열정거장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식구나 지인분의 도움을 받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을 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하면서 치료약을 쓰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되거든요. 금전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 또 하나는 내가 정신적으로 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떨어졌는데 이때 다시 시험을 보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담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동의보감에 보아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싹은 항상 칭찬이 필요하다고 동의보감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실패했다든지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아내분이나 부모님들이 항상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주면서 담낭의 길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유형은 분노해서 화를 바로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공황장애로 오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걸 가슴에 쌓아놓게 됩니다. 가슴에 쌓아놓게 되면 교감신경이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의 육체적인 과로가 내 몸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을 때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근력 운동을 같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황장애가 오신 분들은 해가 떨어지면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필요하고 해가 있을 때 우리 인체의 양기를 보강하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밤에는 산책 정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하시는데 자기의 몸이 과체중이다 이랬을 때는 식사를 하루에 2끼 정도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1끼 정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때 본인의 이제 체질 검사를 해서 체질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공황장애로 좀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평소에 이제 화를 좀 많이 삭히는 편이에요. 표출을 많이 못하고 뭐 한의원을 가서 진맥을 받고 약을 먹으면 되겠지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 친구가 좀 화를 표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너 앞으로 화를 내 이러기도 좀 힘들고 일상생활에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본인의 체질이 양체질인 분은 화를 내시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가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분이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사우나를 해서 땀을 좀 빼주시면 우라가 풀어주게 됩니다. 단 사우나를 해서 땀을 뺄 때는 해가 있을 때 밤에는 땀을 빼게 되면 오히려 내 몸의 에너지 특히 심장이나 담낭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낮에 사우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슴에 담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음적인 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공황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호흡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이때는 자기가 혼자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호흡을 하는데 복식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호흡이 안 될 때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펴고 앞에 놓고 눈으로는 두 번째 손가락을 집중을 하면서요. 복식호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은 들어 마시는 게 본이 아니라 내쉬면 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펴고 복식호흡으로 해서 입으로 숨을 두 번째 손가락에다 그냥 숨을 내뿜으시면 됩니다. 들이마시는 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쉬다가 이렇게 해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보통 공황 발작이 되었을 때 대부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복식호흡을 해서 숨을 내쉬어주면서 과호흡을 안정시키면 이 공황 발작을 슬기롭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이 손가락을 보는 것만으로도 집중과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이제 내 손가락이 호흡을 뱉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과호흡을 좀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군요. 이게 숨을 내뱉다가 보면 과호흡이 나도 모르게 진정이 됩니다. 아, 네네. 네, 박사님. 그러면 이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공황장애 치료 사례인데 이분은 52세 여성분입니다. 5년 전 운전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경험을 했습니다. 항상 머리가 멍하고 또 붕 떠다니는 느낌이고 어질어질하고 흔들려서 어지러움이 지속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신과에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으로 공황 발작은 한 30%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어지럼증은 거의 비슷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망진을 했을 때 얼굴에 혈색이 없고 특히 맥을 보았을 때는 왼쪽 심장맥이 약하면서 62맥동으로 느렸습니다. 평소에 신경이 예민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고요. 일이 있으면 항상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담낭의 양기를 보호하면서 특히 만성 스트레스의 우라를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4개월 치료 후에 이제 맥도 72맥으로 오르고 양약도 이제 50% 정도로 줄여서 재반 증상이 이제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공황장애의 증상을 알고 그에 맞는 한방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공황장애 치료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공황장애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이 공황장애는 특히 무서울 공자, 두려워할 공자거든요. 한방에서는 담낭기가, 담력이 약할 때 무섭고 두근거리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슴 쪽으로 두근거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심장과 이제 담낭의 길을 보호해주는 약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연자육과 백자인은 심장의 기를 보강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심호흡이 잘 안 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당귀와 산조인 초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산조인은 잠을 충분하게 자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담낭과 간장의 기를 보충을 해주면서 이 당귀는 보혈시키면서 안정화시키고 간장의 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각각 5g씩 넣고 물을 600cc 넣은 다음에 중간불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가 나오니까요. 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은 차가 이제 하나만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약재도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4개나 예. 들어간 것 같은데 얼른 마셔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준비해 주신 차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할 때 물을 좀 탔더라고요. 예. 예, 좀 벌써부터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예. 박사님 오늘도 잘 마셔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박사님 냄새부터 예.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데 예. 쓴 향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숯에서 나는 향 있지 않습니까? 예. 숯 태우고 나서 나는 그 네. 살짝 매캐한 그 연기의 예. 향. 근데 매캐하다고 이제 불쾌한 매캐함이 아니라 네. 그런 향도 나고요. 예, 쌉쌀하면서 구수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산조인은 약간 볶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산조인 초 5g이 들어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좀 농축되어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좀 타서 저희가 차요법으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좀 쓴맛이 있으면서 뭔가 좀 단 느낌도 있고 약간 싸한 느낌도 있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간장과 담낭의 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담력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밖을 나가려고 하게 되고요. 예. 담력이 없으면 엄마 주변에서 그래서 아이가 진찰을 하는 중에 엄마 주변에 맴도는 아이가 있고요. 예, 따끈히 진찰을 하는데 엄마가 딱 들어와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담력이 있는 아이고 어머님의 이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엄마가 안 보이면 좀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력이 좀 약한 아이들은 조금 매콤한 것을 자꾸 좀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매운 성분으로 인해서 매운 성분이 어떠한 성분? 캡사이신 성분이잖아요. 우리 인체의 양기를 돌리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오늘 차 요법에도 약간의 매콤한 그 향이 좀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의 뭐 그 밖을 나가서 뭐 간호사분들이랑 얘기하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그 산조인 초를 약간 좀 이제 덕 같다 그래야 되나요? 그 볶았다 그래야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향이 그 볶아서 나오는 그런 향이 그렇죠. 우리 누룽지 그냥 흰 밥 물 먹는 거하고 누룽지 물 먹는 거하고 고소함이 좀 틀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동의보감에 보면 산조인은 검게 초를 해야 내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음기를 보충하면서 간장의 기를 활성화시킨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이 산조인은 나는 아무 때나 잠이 잘 잔다. 그러면 이때는 생산조인을 쓰시면 되고요. 걱정거리가 있거나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나는 잠이 안 와. 이런 때는 산조인을 얇게 볶아서는 안 되고요. 검게 볶아서 믹서기로 꼭 갈아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효과가 배가가 되고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향까지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에 대한 한방 지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압법도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예, 네네. 심장과 이제 간장, 담낭의 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심장의 기를 보강하는 게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수거름 심포경의 낙혈인데요. 자기 이촌이라고 동의보감에는 적혀 있는데 자기 손에 손가락을 2개 정도 대시면 됩니다. 네. 예, 2개 정도 대시고 여기 손목을 까딱까딱 하시면 안에 살짝 구부러지는 주름이 있습니다. 예. 그 주름에서 자기의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주름에 이렇게 대시고 끝나는 부분에 양쪽 그 인대, 힘줄이라고 하죠. 힘줄이 있습니다. 그 힘줄은 가운데 보시고 2번째 손가락 정도로 해서요. 손을 이렇게 피시고 해서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살짝 누르면 별로 표시가 없고 약간 더 누르면 좀 뻐근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뗐다가 또 다시 5초 하시는데 항상 지압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팔을 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른팔을 했지만 여성분은 오른팔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남성분은 왼쪽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의 혈자리, 행간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엄지발가락과 2번째 발가락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지발가락이고 2번째 발가락이면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 2번째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똑같이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떼시고 5초 해서 5번 5일 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경의 혈인 협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협계혈은 5번째와 4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를 똑같이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이용을 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초씩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압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상에서 하로 내려가고 좌에서 우로 가기 때문에요. 항상 남성은 왼쪽에 내관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 쪽으로 가서 발 쪽으로 가서도 내측이 있고 바깥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지 쪽은 내측이고 새끼발가락 쪽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이 양이 되기 때문에 협계혈을 먼저 5세트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행간혈을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화 서울 02-8231-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 시간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1-2000번으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65세고. 예. 체중이 지금 좀 빠져갖고 한 61인가? 예. 네, 달아보진 않았지만. 예, 선생님 그럼 키는 어떻게 되세요? 네? 키요, 키. 키는 172.5였는데 지금 한 175인가? 아, 예.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옆에 방송에 이제 나오는 선생님 목소리네. 네, 어? 그렇습니다. 예, 예. 선생님하고 차 드시고 하는 그 네, 네, 방송 맞아요. 선생님이시구나. 네. 네네. 자,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뭐 그러세요? 네, 직접 이제 아유, 반갑네요. 네, 상담 직접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최진영 원장님,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음, 어머님이 현재 예, 네, 이렇게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17년도 12월 18일 날 예, 낮에 눈이 펑펑펑펑 오다가는 오후에 한 서너 시에는 햇살이 할까 좀 살짝 녹았는데 또 저녁 한 7시부터 예, 이렇게 눈이 좀 설설설설 예, 오더니 거기 살짝 덮였는데 그래도 가상살이 괜찮겠지 가다가는 예. 딱 넘어져가 낙상을 했지 미끄러져 갖고 아, 예. 그래갖고 왼쪽 뒤꿈치가 등산화 신었는데도 오래돼서 탁 넘어지면서 그래도 그나마 키가 지금 그래도 큰 키잖아요. 원장님도 키가 후리후리하시고 예, 예. 그래갖고서는 왼쪽 상완골 예. 근육 상완골이라고 팔이 그 전부터는 좀 아프고 원단 틀었다 놨다 저기 했는데 거기가 완전히 119 실려갔는데 상완골 골절이 돼갖고 아. 작년 19년도구나. 예. 3, 4월 되니까 1년 반 정도가 되니까 예. 고관절이 옆으로 누우면은 아주 시큰시큰하고 아프고 이렇게 저 언덕비탈 좀 내려가고 올라오면은 예. 뻐근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예. 뒤에서 어떤 때는 소리가 나요. 제가 물도 좀 적게 먹고 밥 예. 같은 것도 어릴 때 소식하고 예. 이렇게 어머님 현재 아까 그 귀에서 소리가 조금 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어느 쪽 귀에서 소리가 조금 나십니까? 저기 오른쪽 귀에서요. 왜냐하면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뭐 일하면은 끝까지 걸 타고 나서 밥 한 술 먹고 하니까 예. 좀 하고 울리는 기운이니까 기분이 참 나쁘고 그래요. 가끔 가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다가 보면 중간에 배가 고프실 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머님께서 현재 이제 그 식사는 음식은 항상 일을 끝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세에 비해서 이제 소리는 나시는데 실질적으로 네. 귀에 이제 청력이라든지 귀의 시신경이라든지 고막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허리라든지 이제 고관절은 계속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많이 하시면서 내 몸의 체력보다 과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예. 인대나 관절이 약해지고 내 몸에 이제 진액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집에서 이제 차처럼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조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네. 적어 보세요. 동의보감 내상문에 이제 노건상인데 나의 체력이 100이라고 하면 젊으셨을 때부터 항상 120의 에너지를 부지런하고 이제 꼼꼼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내 몸의 네. 에너지를 이제 과하게 쓰면서 연세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네. 내 몸에 이제 진액을 보충을 해주고 관절을 보강하는 쪽으로 차요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원장님. 황정 5g, 황정. 5g. 네, 네, 황기 5g, 네, 오가피 5g, 네, 오가피 5g. 예, 감초 5g, 네,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게 한 첩 분량이니까 네,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600cc 넣고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20분 정도요? 예. 중간 불로? 예. 그러면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시니까요. 네. 예. 아침에 이제 출출할 때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출출할 때 한번 드시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약간
공복시에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꾸준히 드시고, 그 네. 다음에는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도 좀 받으시면 도움이 네.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 원장님.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키랑 몸무게랑 나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어머님 상당이고요. 아, 예, 예. 예, 그 연세가 올해로 58세 되셨고, 예. 키가 158에 53kg 정도 나가세요. 네. 지금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그 어머님께서 폐경 이후에 50대 초반에 폐경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조금 이렇게 찌릿한 통증이 있으셔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예.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 심장 그 끝쪽 혈관이 조금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원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셨는데, 예. 이제 최근에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다시 재검사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는 예.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이 이제 떨어져서 좋아지셨는데 간 수치가 높다는 말씀을 들으셔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이제 뭐 한방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그 네. 심장 검사 받고 이제 거기에서 약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고 다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만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신 겁니까? 한 3개월 정도로 주기적으로 이제 예. 계속 약 드시면서 검사 받으시고 약도 받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은 그 간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이번에 가셨을 때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이렇게 네. 검사 결과가 나왔던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간 수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십니까? 네,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라고만 하셨다고 그래서. 예. 아, 조금 네. 높게요? 예. 네네. 평상시 이제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수술은 조금 한 20년 전에 이렇게 임파선 쪽 수술 한번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되게 평소에도 건강하신 편이시거든요. 예. 어머님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체질 검사는 없으신데 예. 그 말씀하시기로는 소음인 같다고 하셨었어요. 예. 어머님 커피 오후에 마셔도 참 잘 주무십니까? 커피요? 예. 네.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아주 불편해하세요. 뭐 드시면 항상 그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식사는 하루에 3끼 다 하십니까? 식사는 3끼 하시는데 예. 이제 장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저녁은 좀 늦게 드시는 편이세요. 예. 그러면 식사는 소화는 예전부터 그냥 잘 안 되신다고 했습니까? 네네. 젊으셨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예. 어머님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으셨었는데 좀 많이 지금은 예. 그 갱년기 이후에 좀 변하신 것 같긴 한데 얼큰하신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아, 어머님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부터 네. 이렇게 지금 가게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처음은 아니시고요. 다른 일 하시다가 한 예. 10년 전부터 이제 좀 장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예. 어머님 잠은 잘 주무세요? 네. 예. 어머님 허리 아프거나 안구 건조증 있습니까? 네네. 허리도 많이 아프셔가지고 예. 이제 운동을 좀 거의 매일 하시거든요. 걷기 운동을. 예. 네. 그리고 안구 건조증도 요즘은 말씀 안 하시는데 좀 그 전에 이제 막 갱년기 이렇게 증후군 있으실 때는 좀 예. 안구 건조증이 좀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었어요. 예. 이제 어머님이 지금 간 수치가 많이 높은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올라간 건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거나 평상시에 내 몸의 체력보다 에너지를 좀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간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치료를 할 때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지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많이 안정화되었다고. 네. 예, 이제 안정화되었는데 지금 간 수치는 약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소화 안 되는 건 전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동의보감에 보면 환자분이 다른 증상들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화를 먼저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내 몸에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면서 진액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관절들도 약해지게 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창출 8g, 창출 8g, 예, 진피 4g, 진피 4g, 예, 감초 4g, 감초 4g. 예, 생강, 예,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생강 2개. 네. 예,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6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한 10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식사하고 30분 있다가 하루에 2번 복용하시도록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현재 어머님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식사를 배가 안 고프면 식사는 한 끼씩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배가 안 고픈데 식사를 자꾸 하게 되면 위와 장 쪽에 식적이 생기게 됩니다. 예, 현재 어머님이 그 고혈압 약하고 심장약하고 콜레스테롤 약 복용하시잖아요. 네네. 예, 하루에 2번 복용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녁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는 예. 식전에 꼭 드시는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님, 이제 자제분들이 부모님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사드리려고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어머님이 오늘은 소화가 안 되고 좀 먹기가 좀 그렇네, 그러면 다음에 사드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의 경우에 자제분들이 또 사주면 성이나 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좀 맛있게 먹으려고 애쓰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몸 안에 이제 식적이 생기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에 이제 밸런스가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 그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서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나 좀 뜸치료도 시간이 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 혹시 심장 쪽은 계속 그 약을 복용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예, 좀 양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 지금 어머님이 이제 심장이 약간 움푹 들어간 거고 이제 특별히 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서 복용하시라는 대로 하시고 지금 제가 드린 게 이제 심장 쪽하고 위장약을 같이 보강을 해주는 차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 증상이 사라져야 내 몸 안에 이 심장도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관상동맥이 이 심장에 영양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장이 좋아지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잘 되면서 정상적으로 음식 섭취를 잘하면 심장도 조금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어차피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 검진은 받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심장약은 양방 선생님하고 항상 상담을 해서 끊어야지 혼자 임의적으로 끊으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공황 발작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도 물론 이제 당황하게 되겠죠. 주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주변 사람은 절대 안정감과 침착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면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과호흡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막 이렇게 숨이 멈춰질 것 같게 되기 때문에요. 네네. 이 주변에서 허둥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네. 과호흡 증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증상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찾아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이분이 과호흡을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의 몸을 잡지를 말고 과호흡을 할 때 먼저 복식호흡, 심호흡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주변 사람이 예,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숨을 내쉬면서 살짝 이제 과호흡을 하는 중간에 약간 진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때도 세게 잡지 말고 이제 손을 살짝 잡는다든지 어깨를 살짝 안아준다든지 하면서 같이 복식호흡으로 해서 이 과호흡, 특히 공황 발작을 유지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본인도 놀랐겠지만 침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주변 사람은 예, 절대적으로 침착하고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유도를 하고 예, 네네. 자기가 먼저 예. 하고 그분이 이제 따라갈 수 과호흡을 있게. 하는 중.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황 발작이 생겼을 때 이제 주변에서 공황 발작이 생겼을 때 절대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편안한 표정과 자세를 통해서 이제 과호흡을 좀 줄일 수 있게 복식호흡을 유도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불안함과 공포감을 언제나 나눌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